복잡한 세상 정보. 지금 꼭 필요한 것만 골라드립니다. 여기는 시니어 신호등입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신 분들, 혹시 이런 통지서 받아보셨습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통지서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노후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65세에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건강보험에서 연락 왔는데 저희 보험에서 빠지신대요. 그 다음 달부터 부부 합쳐서 15만 원씩 새로운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도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서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미리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신청할 때 상담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축하드려요. 다음 달부터 입금되실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며칠 지나면 통지서가 옵니다. 이미 결정된 후에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국민연금 받으시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이미 처리됐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알아야 하고 신청 전에 계산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녀보험에 얹혀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조기로 받으면 일찍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답을 아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통지서 받고 나서 그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순간 세 군데에서 동시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첫째, 건강보험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둘째, 기초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셋째, 한번 선택하면 왜 되돌릴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르시면 수천만 원 손해를 봅니다. 조기 수령 신청했다가 이거 아니네 싶어도 취소가 안 됩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으면서 60대의 한 선택이 90세까지 따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 연금도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한 선택 때문에 배우자 기초연금도 깎입니다. 내가 건강보험에서 빠지면 배우자도 같이 빠지면서 한 사람 실수가 부부 전체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받는 게 낫겠지 하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담센터는 국민연금만 알려주고 건강보험 얘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만 알려주고 기초연금은 복지부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넘깁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계산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현재 기준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대충 이해했어 하고 끊은 순간, 그러면서 정작 본인 상황에 딱 맞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영상 하나가 몇백에서 몇천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국민연금을 알고 있으면 1번, 국민연금이 아직 헷갈린다 하시면 2번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기초부터 다시 할지 아니면 많이 놓치는 핵심만 집중해서 다룰지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건강보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피부양자로 남아있으려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소득이라는 게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으면 연간 600만 원입니다. 그럼 2천만 원 안 되잖아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소득도 함께 봅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고 부인이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간 1,560만 원입니다. 그래도 2천만 원 안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넘어갑니다. 예금, 이자 소득 있으십니까? 배당 소득 있으십니까? 부동산 임대 소득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그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도 같이 빠집니다. 이게 소득 기준 동반 탈락이라는 겁니다. 남편 혼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었는데 부인은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부인도 같이 피부양자에서 빠지면서 둘 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부부 합쳐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러면서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긴 겁니다. 월 50만 원 받으려다가 15만 원이 빠져나가면 실제로는 35만 원만 손에 쥡니다. 그럼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 이야기 안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 신청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달 지나면 통지서가 옵니다. 소득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입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이 9억이 넘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게 시가가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봅니다. 아파트 시세가 12억이어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7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는 8억인데 과세 표준이 9억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2026년 8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깎아줍니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깎아줍니다. 그럼 처음에는 부담이 적네요? 하지만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2026년 8월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경감 없이 전액 다 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배우자도 같이 빠지면서 부부가 함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기거나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나라에서 주는 연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받습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깎이는지 아십니까? 계산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50만 원을 뺍니다. 그 금액의 50%를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8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의 50%는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15만 원 깎입니다. 기초연금 기준 금액이 현재 기준 약 34만 9,700원입니다. 여기서 15만 원을 빼면 19만 9,700원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34만 9,700원에서 19만 9,700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려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만 받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손해입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넘으면 환산됩니다. 우리 집에 현금이 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통장 잔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또 깎입니다.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혼자 받으면 34만 9,70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7만 9,760원씩만 받습니다. 왜 부부라고 깎아요? 이게 제도입니다. 부부는 생활비가 따로따로 드는 게 아니니까 감액한다는 논리입니다. 납득이 안 되셔도 이게 현재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시행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1969년생 이후 만 65세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입니다. 이 네 가지 숫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들이 모든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숫자만 알아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착각 때문에 손해를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착각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으니까 결국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계산해보면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이 없어서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합쳐서 84만 9,700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고 그 절반인 25만 원이 깎입니다. 기초연금이 34만 9,700원에서 9만 9,700원으로 줄어들면서 합계는 109만 9,700원입니다. 50만 원 더 받았는데 실제로 손해 쥐는 건 25만 원만 늘어난 겁니다. 그럼 손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25만 원이라도 더 받는 게 이득입니다. 평생 받는 걸 계산하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차피 깎이니까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조기 수령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평생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다가 국민연금 수십만 원을 평생 손해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조기 수령하면 일찍 받으니까 총액은 비슷하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62세에 조기 수령 신청하면 감액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당기면 6%씩 깎입니다. 3년 당기면 18% 깎입니다. 5년 당기면 30% 깎입니다.
월 80만 원 받을 수 있는 분이 62세에 조기 수령하면 30% 깎여서 56만 원만 받습니다. 이게 평생 고정됩니다. 70세가 되어도 56만 원, 80세가 되어도 56만 원, 90세까지 살아도 56만 원입니다. 그래도 일찍 받으니까 총액은 비슷하지 않나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62세부터 85세까지 23년 받으면 총 1억 5,456만 원입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받으면 총 1억 9,200만 원입니다. 3,744만 원 차이입니다. 3년 먼저 받으려다가 3,700만 원 넘게 손해보는 겁니다. 더 오래 사시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그럼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이득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건강 상태를 봐야 합니다. 지병이 있어서 오래 못 살 것 같으면 조기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신데 그냥 빨리 받고 싶어서 조기 수령 선택하시면 손해입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피부양자 탈락해도 경감 기간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경감 제도가 2026년 8월까지만 운영됩니다. 그 이후에 탈락하면 경감 없이 바로 전액 부과됩니다. 경감을 받는다고 해도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이고 그러면서 5년차부터는 전액입니다. 처음에 80% 깎아주면 부담이 별로 없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건강보험료가 월 15만 원 나온다고 가정하면 1년 차에는 80% 경감으로 3만 원만 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2년 차에는 6만 원, 3년 차에는 9만 원, 4년 차에는 12만 원, 5년 차부터는 15만 원 전액을 냅니다. 경감이 끝나는 순간 부담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가서 당황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경감 기간 동안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대비를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5년 차에 갑자기 15만 원 청구서가 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조기 수령은 건강 문제가 아니면 손해입니다. 피부양자 탈락 경감은 일시적이고 그러면서 결국 전액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십니다. 실제 사례를 봐야 이래서 조심해야 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65세 김강석 씨입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인도 같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신청할 때 상담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다음 달 25일에 50만 원 입금됩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2달 후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 왔는데요. 아버지 피부양자에서 빠지신대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남편 국민연금이 연 600만 원입니다. 부인도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있었습니다. 월 30만 원, 연 360만 원입니다. 합치면 960만 원입니다. 그럼 2천만 원 안 되는데 왜 빠져요? 여기에 예금 이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었습니다. 금리 4%로 연 600만 원 이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960만 원, 이자 소득 600만 원, 합치면 1,560만 원입니다. 그래도 2천만 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부인 주택연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월 40만 원, 연 480만 원입니다. 다 합치면 2,040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남편 혼자 소득 기준을 넘긴 게 아닙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서 넘긴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도 같이 빠집니다. 부인은 국민연금 월 3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본인 소득만 보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남편 때문에 같이 탈락했습니다. 이게 소득 기준 동반 탈락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부부 합산월 1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와요? 물어봤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경감 제도가 있어서 1년 차에는 80% 깎아줬습니다. 월 2만 원만 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 차에는 4만 원, 3년 차에는 6만 원, 4년 차에는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 차가 됐습니다. 경감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월 10만 원 청구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내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건강보험료 1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건 40만 원입니다. 부인 국민연금 30만 원 합치면 70만 원입니다. 그럼 신청 안 하는 게 나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미리 알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까? 예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전부 정기예금에 넣지 말고 일부는 비과세 예금이나 세금우대 저축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자 소득을 2천만 원 기준 안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예 주택연금을 나중에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택연금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을 넘긴 거니까 주택연금 시작 시기를 12년 늦추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미리 몰랐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2달 후에 통지서가 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선택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기 시작했는데 배우자 소득과 이자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기준을 넘기면서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입니다. 부부 합산월 10만 원, 연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액보다 더 심각한 사례입니다. 62세 정미숙 씨는 국민연금을 65세에 받으면 월 80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왜 조기 수령을 했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차피 빨리 받으면 총액은 비슷해. 일찍 받아서 쓰는 게 낫지. 이 말을 듣고 신청했습니다. 3년 앞당겨서 62세에 조기 수령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게 됩니까? 80만 원이 아니라 66만 원만 받습니다. 14만 원이 깎인 겁니다. 이게 평생 고정됩니다. 70세가 되어도 66만 원, 80세가 되어도 66만 원, 90세까지 살아도 66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80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걸 몰랐습니다. 국민연금 66만 원은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넘은 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기초연금을 34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27만 원만 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66만 원, 기초연금 27만 원, 합쳐서 93만 원입니다. 그럼 조기 수령 안 했으면 얼마였어요?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20만 원, 합쳐서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7만 원씩 손해입니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68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쌓입니다. 3년 먼저 받았으니까 그동안 받은 걸로 메꿔지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계산해보면 85세 넘어서까지 사셔야 손익분기점이 맞습니다. 90세까지 사시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65세가 됐을 때 역시 조기 수령이 손해네. 정상 수령으로 바꿀게요. 이게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봤답니다. 조기 수령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이 뭐였습니까? 이미 수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62세의 한 선택이 평생 갑니다. 70대, 80대, 90대까지 그 금액으로 고정됩니다. 그러면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이 만약 3년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65세부터 월 80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조금 더 깎이지만 합계는 10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한 달에 7만 원, 1년에 84만 원, 10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3년 기다린 대가로 이후 평생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62세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조기 수령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면 조기 수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병이 있어서 오래 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빨리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데 그냥 일찍 받고 싶어서 주변에서 그러라고 해서 조기 수령 선택하시면 손해입니다. 평생 손해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해서 평생 한 달에 7만 원씩 손해보게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연금 예상액을 조회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면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나는 몇 살에 얼마를 받는다. 이게 나옵니다. 정상 수령 금액, 조기 수령 금액, 연기 수령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 50만 원 기준입니다. 50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본인 예상액이 50만 원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십시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인지 나옵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기준과 비교하십시오.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자녀나 배우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국민연금이 연 얼마입니까? 배우자, 국민연금은 연 얼마입니까? 이자소득은 얼마입니까? 배당소득은 얼마입니까?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안 넘으면 유지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경계선에 있으면 소득을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본인 및 배우자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이건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을 다 합쳐야 합니다. 근로소득 있으십니까? 사업소득 있으십니까? 연금소득 여기는 공적연금만 포함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포함 안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합치십시오. 부부소득을 따로 계산하시고 각자가 2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동반 탈락 규칙입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시가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보셔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다 합쳐서 과세표준이 9억 원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면 연소득 1천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본인 집이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계산할 때도 이 재산이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국민연금 수령 5년 연기 시 증액률을 비교하십시오. 연기하면 1년에 7.2%씩 오릅니다. 5년 연기하면 36% 오릅니다. 월 8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70세까지 연기하면 108만 8천 원 받습니다. 28만 8천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평생 갑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 받으면 총 1억 4,400만 원입니다.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 받으면 총 1억 3,056만 원입니다. 손익분기점이 80세에 넘어갑니다. 80세까지만 살면 연기가 손해입니다. 85세까지 살면 연기가 이득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7번째, 조기 수령 시 감액률을 확인하십시오. 1년 당기면 6%씩 깎입니다. 5년 당기면 30% 깎입니다. 이게 평생 고정됩니다. 월 80만 원이 5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70세가 되어도 56만 원, 90세가 되어도 56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기 수령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데 그냥 빨리 받고 싶어서 선택하시면 평생 손해입니다. 이 7가지를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신청하기 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확인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해요?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5분이면 조회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10분이면 됩니다. 소득 합산은 계산기로 더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고지서 보시면 나옵니다. 연기조기 증감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입력해 보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하루 30분이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0분이 몇백, 몇천의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체크 항목, 국민연금 예상액, 기초연금 예상액, 피부양자 소득 기준, 부부소득 합산, 재산세 과세 표준, 연기 증액률, 조기 감액률, 이것들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확인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행 단계와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 단계, 기초연금을 신청하십시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합니까?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합니까? 만 65세 생일 달입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행 단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국민연금 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십시오. 1577-1000번입니다. 제가 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상담원이 확인해 줍니다. 본인 소득과 배우자 소득을 말씀드리면 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냈던 보험료 수준으로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행 단계, 소득인 정액을 산정하십시오.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 247만 원, 부부 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뭡니까?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환산합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넘는 부분은 일정 비율로 소득 환산됩니다. 금융재산도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넘으면 환산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하시면 본인 소득인 정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부양자 경감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8월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경감이 적용됩니다.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경감됩니다. 5년차부터는 경감 없이 전액 납부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경감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가 갑자기 오릅니다. 1년 차에는 2만 원이었는데 5년 차에는 10만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입니다. 국민연금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제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 산정 방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경감 제도가 언제까지인지, 경감이 끝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를 모두 확인하셔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이걸 언제 다 확인해요?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이런 게 있었네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선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 결과를 안고 가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경감이 끝나는 시점을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실행 단계입니다. 확인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신청하시고 비교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결국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국민연금 받으면 3군데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로 생깁니다.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한 번 선택하면 평생 고정됩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를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받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2천만 원, 247만 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지금 안 하면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기 수령 신청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만 받습니다. 한 달에 7만 원 손해가 20년이면 1,680만 원입니다.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게요. 이게 안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부부 합산월 10만 원이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다시 피부양자로 돌아갈게요. 소득 기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 하고 지나가면 그 기간 돈은 못 받습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봅니다. 나중에 알면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본인이 몇 살에 얼마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는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인 상황을 파악하십시오. 셋째,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전화해서 피부양자 유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제가 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3가지만 오늘 하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이 30분이 수백, 수천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핵심,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입니다. 나중에 비슷한 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만 보지 마시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른 연금소득 다 합쳐서 기준을 넘는지 보십시오. 부부소득을 합산하는지 따로 보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산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 표준을 보십시오. 본인 집이 과세 표준으로 얼마인지 고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기준선과 비교하십시오. 감액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50만 원 기준처럼 어느 금액을 넘으면 다른 게 깎이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또 깎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앞으로 연금 관련된 제도 볼 때 이 기준으로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저장하시고 수첩에 써놓으세요. 2천만 원, 247만 원, 50만 원, 이 숫자들을 적어두십시오. 국민연금 신청할 때 써놓을 수첩을 꺼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신청하십시오. 주변에 국민연금 받으실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대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안 받을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받되 제대로 알고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오르는 게 두려워서 국민연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초연금 깎이는 게 아까워서 조기수령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전체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예상 수령액 조회하시고 기초연금 계산하시고 건강보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 신청하실 때 오늘 내용을 떠올리십시오.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십시오. 내일의 걱정을 줄이는 오늘의 선택. 시니어 신호등 구독으로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